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뮤노믹에 관련된 소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노믹의 CEO는 헐 박사죠. 이 헐 박사가 13회차 애뉴얼 바이오텍 쇼케이스에 등장해서 발표를 합니다. 자, 무슨 발표를 하느냐? ITI 1000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ITI 1000은 이 GBM을 타겟으로 하는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뮤노믹의 파이프라인들이 ITI 1000부터 3000까지 있는데,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적응증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GBM이 1000이랑 1001입니다. 그 다음에 HBV 같은 경우에는 2000이고 메르켈 세포 3000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이 중에서 ITI 1000에 관련해서 지금 발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언제 발표를 하느냐? 2021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일이니까 한 일주일 정도 뒤면은 헐 박사가 또 무슨 발표를 하는 거죠. 여기 쇼케이스에 나와서. 자, 쇼케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유리 진열장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이 쇼케이스입니다. 여기 보면 뭐 박물관 같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쇼케이스에. 자, 그래서 쇼케이스라는 게 뭐냐? 유리 진열장. 보통 요즘에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은 새 앨범의 발표회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나 영화, 드라마 같은 데서 시사회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정의를 보면은 새 제품이 나왔거나 새 음반이 나왔거나 뭐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자, 이런 것들을 관계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갖는 특별 공연을 쇼케이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홍보하기 위한 시사회, 이런 것을 쇼케이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뮤노믹의 헐 박사가 참석하는 것은 쇼케이스 디지털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한 시사회,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을 또 다시 읽어보면요, ITI 1000 너블 이뮤노테라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너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새롭다는 뜻이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것을 노블이라고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뮤노믹의 헐 박사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이뮤노테라피 ITI 1000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제 프레젠테이션 디테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누가 발표하느냐? 헐 박사가 발표한다. 무엇에 대해 발표하느냐? ITI 1000에 대해서 발표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나왔는데, 자, 요게 그러면은 적응증 GBM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에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말로 교모세포종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MRI 소견인데 우리 그 머리죠? 뇌입니다. 뇌. 그러니까 한마디로 뇌에 종양이 생기는 게 GBM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교세포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전체 뇌에 생기는 종양들 중에서는 12%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교종 중에서, 그러니까 뇌 전체 중에 또 이제 교종 중에서는 50에서 6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에서 발생하는 단일 종양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뇌 시장에서는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 미국 통계에 의하면은 성인 전체 암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증상들이 뇌랑 관련이 있는 게 많습니다. 뭐 경련이 일어나던가, 뭐 메스꺼림, 구토, 이런 두통이 나오는 거고, 뭐 감각 저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뮤노믹에서 타겟팅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또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 GBM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5년 생존율이 지금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극악의 확률이죠. 이제 걸리면은 진짜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확률입니다. 20명 중에 1명이 5년 생존한다는 건데, 자, 이번 이제 트럼프랑 대선을 치렀었던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바이든이 부통령이었는데 아들이 그 GBM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브레인 캔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확하게 진단명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GBM도 뇌랑 관련된 거니까 그 아들이 브레인 캔서가 발생하고서 몇 년 못 살고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한창 잘 나가던 그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미국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커리어를 쌓고 있었는데 브레인 캔서가 발생하니까 바로 몇 년 뒤에 세상을 뜨게 됐고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바이든이 충격을 또 받았겠죠. 그리고 문샷 프로젝트를 바이든이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암 정복에 대해서 바이든은 누구보다 그런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또 한 번 항암제 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GBM 같은 경우에는 극악의 확률이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복이 요연한 이유는 PD1, PD-L1 체크포인트 인히비터스 같은 경우에는 면역 관문 억제제인데 다른 적응증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옵디보, 키트루다. 그래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GBM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항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적응증들이 있는데 까다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하나가 GBM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년 생존율 5%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3세대 면역항암제도 저항성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데, 또 어려운 만큼 정복을 하게 된다면은 블루오션이죠. 그 시장을 선점하고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남에서도 기존의 소라페닙이 그 시장을 한동안 독점적으로 지위를 차지했잖아요. 다른 신약들이 매번 실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성공했던 게 소라페닙. 그래서 시장을 오랫동안 그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하면서 수익을 많이 봤었는데, 자, 그 가남도 최근에는 테센트릭이랑 병행해가지고 지금 이제 면역항암제들이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GBM은 아직까지도 그런 소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 바이든이 아들을 브레인 캔서로 잃었는데 이뮤노믹은 또 미국에 있는 회사고 또 GBM 적응증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또 바이든이 뭐 브레인 캔서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긴 하겠죠. 그러면은 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우리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 밑에 내려가 보면은 GBM이랑 CMV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보면은 CMV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입니다. 이게 보통 이제 성인의 40세까지 대략 50% 이상이 감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세 이상의 성인을 만났을 때 2명 중에 1명은 요 CMV에 감염이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게 지금 GBM이랑 관련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아직 이제 탐색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 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HLB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HLB의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요런 이제 팩트, 근거들을 링크를 달아주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클릭을 해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많이 보는 앱스트랙을 또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투자자들이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많이 해주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뭐 넷, 5개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은 이제 수지상세포 백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자, 이것도 이뮤노믹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 논문들은 이뮤노믹이 이제 부각이 될 때쯤, 관심을 받게 될 때쯤에 제가 한번 쭉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뮤노믹은 HLB가 인수를 할 때 그다지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했죠.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진양구 회장도 인터뷰에서 유튜브에서였나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HLB 투자하시는 분들은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보고서 들어온 분들이 거의 판단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져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어쨌든 뭐 이뮤노믹도 이렇게 지금 자신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보면은 HLB가 인수하고 나서부터 여기 보면은 HLB 컴퍼니가 들어가 있고 홈페이지가 많이 새당장 됐습니다. 또 굉장히 깔끔하게 쉽게 설명들을 잘 해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하면서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